이동근 팀장께는 먼저 시장 상황을 좀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동근 팀장께서 전략이나 시장 상황 굉장히 잘 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조금 많이 빠진 거에 반등으로 보기에는 좀 약한 건데 저희가 그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불안하게 계속 바라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간밤에 뉴욕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장 초반에는 약하게 출발했다가 네네. 결국 이제 기업 실적들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면서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막판에 다시 또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는 하루 종일 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오늘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에서는 조금 이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때문에 장 초반에는 사실 강하게 출발했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강하게 출발을 했고 상승 종목 수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어떤 악재 요인들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또 지금 최근에 가장 또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환율이라든가 네. 이러한 어떤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어떤 그 인식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뭐 126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는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다만 뭐 이제 이번 하락 과정에서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하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1월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00, 2,590 정도의 어떤 이 라인까지는 이제 일단 뭐 그 빠지지 않는, 일단 거기 그 정도의 라인에서는 조금 이제 그 하방 경직을 보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 시장이 지금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좀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뭐 실적에 기반을 둔 이런 그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 흐름들은 상당히 연장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동근 팀장하고는 철강주를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좀 강한데 뉴스 나온 것들 보면 CP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동반협정, 이 말도 어려운데 이거 가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게 진짜로 좀 수혜가 예상되나요? 이게 이제 오늘 뉴스에 지금 어떻게 최강 업종을 끌어올리는 이게 네.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특히 이제 중소형 최강주들한테는 조금 네. 이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 최강 업종 중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이제 강한,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영향을 받는 이러한 주가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최강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네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라든가 현대해체 같은 경우도 지금 서프라이즈가 수준이 나왔고요. 뭐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또 이제 중국이 봉쇄가 장기화되고 또 이제 감산 정책을 취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사수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사실은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하신 이러한 이제 어떤 그 뉴스, 이 부분이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를 특히 이제 강하게 끌어올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다만 이제 이 최강 업종을 볼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 향후에도 네.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변수가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네. 환율이에요. 일단 환율이 지금 워낙 원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자재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실적에 이 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네. 또 하나는 중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감산 정책 또 이제 봉쇄 장기화가 되고 있지만은 이제 어느 순간에 중국이 약간 그 정책을 바꾸죠. 이제 뭐 봉쇄가 저는 뭐 5월 중에는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중국의 정책적인 스탠스, 이제 지금까지 감산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증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증산이라고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정책의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분명히 철강업종 전체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저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단 지금의 어떤 스탠스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다만 오늘 뭐 급등하는 중소형주를 뭐 따라간다든가 이런 매수세는 이런 대응은 저는 아직은 좀 그런 대응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근 팀장하고는 바이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의 가장 큰 이슈죠. 오스템 임플란트 좀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오전에 바로 보기에는 워낙 변동성이 커서 얘기를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시장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생각보다 그래도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저도 오늘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가격에서 형성이 될지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뭐 변동성이 크다든가 이런 흐름들은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뭐 바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되게 되면서 뭐 관련된 리포트들도 바로 나오는 또 이러한 또 모습들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이 펀더멘털이라든가 어떤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래 연지가 됐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 어떤 이제 내부적인 횡령 리스크, 사건.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락의 그러니까 거래 정지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본질적인 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뭐 거래 정지가 되고 다시 거래 재개가 되고 보통 이런 과정을 겪으면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보통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이런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어떤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지금 이런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 거래 정지를 일으켰던 이런 악재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뭐 중국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이라든가 네네. 또 이제 어떤 이게 또 리오프닝이 되면서 조금 이제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뭐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좀 그 매수 시점 뭐 이런 부분들 잡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추이를 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오늘은 뭐 지금 일단은 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조금 더 이제 그 주가의 추이라든가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저는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근 팀장하고는 화장품주 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아모레는 한번 실적하고 관련해서 아모레 퍼시픽은 점검을 하긴 했거든요. 네, 관련해서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토니모리도 그렇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화장품주를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관점을 갖고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오늘 아모레 퍼시픽 실적 보시면서 실적이 저렇게 부진한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이제 근데 다만 기대보다는 지금 예상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덜 부진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상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예상 이상의 어떤 실적을 냈다. 특히 이제 뭐 북미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국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이런 실적을 좀 방어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그동안 화장품 업종은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가장 좀 피해를 많이 입은 이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중국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주면서 화장품 업종 전반이 사실 조금 침체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모레 퍼시픽이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은 기대보다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부분이 하나의 좀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금 더 봐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는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지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서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에도 마스크 쓰니까 이 부분이 좀 신경이 덜 갔는데 이제는 다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됐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화장품 업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역시 중국의 경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봉쇄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소비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봉쇄 해제와 더불어서 당국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의 어떤 소비 심리의 어떤 강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지만이 화장품 업종 지금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좀 연결되는 국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괴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서서히 화장품주 오늘 아모레 퍼시픽의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확실히 조금씩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화장품 업종은 지금 이제 서서히 조금씩 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